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주입니다. 자, 오늘 에코인 드림이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때려맞고 있는데 이 지금 에코인 드림만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얘가 왜 때문이냐? 바로 트럼프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고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주가를 빼야 될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뤄졌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전까지는 사실 이게 계속될 노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7월에서 8월까지는 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각 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미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또 어, 주가 조정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이 전구체는 쇼티지 사업이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쇼티지 사업이고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캐파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쇼티지 사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노이즈에 대한 일반적인 변동성 그런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사 체크하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이탈이 나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급 먼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과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야 할 기준 봉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뭐 기준봉까지 신경을 쓰기보다는 현재 자리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면은 기존에 앞에 있었던 좀 박스권 매물대 하단까지는 지금 조정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이전 기준봉의 중심가까지는 자리를 좀 지켜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러한 악재가 또 터져 버리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전 주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이 캔들 내에서의 기준봉 중심값을 지켜주는지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열려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합니다. 제가 지금 그어드린 이전 고점 구간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 라인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는 제가 체크를 해드린 해당 구간과 이 구간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결과적으로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좀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이 해당 라인에서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이 구름대를 좀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섹터 자체가 이제 밀리다 보니까 어, 종목 자체도 밀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 기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섹터의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대비해서 오늘 좀 체크를 해보면은 미래에셋 쪽에서는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이고 한국투자증권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유입이 됐던 부분인데 기존에 매도했던 물량을 좀 매수한 부분이라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투 쪽에서 유의미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삼성증권 창구에서도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외국인 자금에서 이탈이 나오는 거는 모건스탠리 쪽에서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이 기관측 물량에서 금융투자나 뭐 투신, 보험, 뭐 얘네 단기적으로 차익 실험 물량 나오는 거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신 쪽에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조금 나왔습니다. 일부 나왔기 때문에 해당 투자 신탁 쪽보다는 현재 금융투자 쪽 물량이 일단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투 쪽에서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메이저 수급 자체에서는 이탈은 없긴 한데 기관 쪽 자금 이탈이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자리만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그림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단기로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은 중장기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대응법은 확실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셔서 대응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전기차 정책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이 비공개 회의에서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전부터 사실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4일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전기차 자체를 철폐한다? 이 정책 자체를 철폐한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내연기관차라던가 뭔가 하이브리드 차 이쪽에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철폐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지역에서의 전기차 생산 보조금을 뭐 지원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국 자체는 그 주마다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전기차 정책을 처리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가 문제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자꾸 이 전기차 정책을 철회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배터리와 전기차에 대한 모든 의무는 미친 짓이라며 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상대 진영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 까는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이 상대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일단은 까고 보거든요. 사실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정책이 그렇게 쉽게 철회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기차 전환을 주요 기후와 그리고 산업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정책이 중국과 멕시코에 이익이 되는 반면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전기차가 이들 국가에서 만들어져 해당 정책이 효과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미 쪽에 지금 공장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인드림은 그런 부분과 크게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은 이 전고체 수요도 줄어들면서 좋지 않은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어차피 이루어질 일은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일어날 일은 결국에 일어나요. 전기차 산업의 이제 이 시장의 커짐은 주춤했을 뿐이지 미래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유럽연합의 그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탄소 배출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오늘 알고 오늘 주가 조정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